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궁영 사장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1인기업 112기 네. 직업이 되게 여러 가지라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카메라 보고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권의 스터디셀러 그리고 전자책과 3권의 종이책을 쓴 큐레이터 작가이자 헬리콥터 정비사인 드림 큐레이터, 드림 헬리라이터 남궁용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도 쓰시고 그다음에 헬리콥터 네, 정비도 합니다. 정비 네. 어느 게 그러면 주업이에요? 본질은 네. 제 가치의 본질은 헬리콥터 정비사입니다. 헬리콥터 네. 정비사? 네. 그럼 지금 몇 년째? 그건 지금 28년째. 야. 30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근데 글도 잘 쓰시고 이번에 보니까 이 책을 쓰셨네요. 이게 몇 번째 책이에요? 총 합쳐서 5번째 책입니다. 그 쓰신 종이책들 중에 보니까 헬리콥터 정비에 대한 교과서 같은 책도 있더라고요. 네. 그 본인이 기술인데 그렇게 책을 쓰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기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건 맞아. 네. 책을 한 권 써봐야 내가 하고 있으니까 팔리든 안 팔리든. 네. 그 책을 딱 보고 야 대단하다. 근데 별로 안 팔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헬리콥터 정비? 네, 맞습니다. 그게 헬리콥터 정비 착을 해가지고 투고를 해봤는데요. 그게 출판사에? 네, 출판사 투고를 했는데 연락이 왔었는데 막상 내려고 보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막상 내려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네, 그러니까 헬리콥터 종사자가 거의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많네. 네, 책을 사보는 분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편집장님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결국 2만 명 중에서. 네. 그러면 책을 어떻게 내셨어요? 그래서 전자책을. 전자책으로. 네. 참 대단해요. 이번에는 평생 돈 버는 비즈니스 글쓰기의 힘. 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우선 이제 책 표지나 뭐 저자, 목차, 프롤로그 이런 순서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죠? 책 제목을 딱 보고 야 이거는 작가든 출판사든 칼 갈았다. 맞습니다. 이제 업계에서 섹시하다고 하는데 네. 하여튼 대단하세요. 모든 키워드를 다 갖다 모아서 네. 책 제목을 만들었어요. 일단 평생이 들어가면요. 네. 일단 나머지 게 다 죽어요. 평생 그러면. 그 다음에 돈 버는. 야, 그러니까 이것만 딱 밑에 거 딱 빼고요. 위에만 평생 돈 버는 이미 게임 끝났어. 평생 돈 버는. 근데 비즈니스야. 그렇죠. 평생 돈 벌려면 사실 일을 해야 되죠. 비즈니스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는 않죠. 네. 그런데 글쓰기래요. 책 쓰기가 아니고 글쓰기예요. 네, 글쓰기. 그래서 이 제목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요 사장님. 솔직하게 합시다. 사장님이 80%. 네, 20%는 제가 이런 거 좀 넣어줘라 하니까 이제 그렇게. 그랬겠지. 네. 출판사 사장님은 일단 잘 팔려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눈에 확 띄는 걸로 네. 잡고 아마 우리 남궁 사장님은 좀 양심상 이건 좀 거두자, 이건 좀 참자, 뭐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본인이 헬리콥터 조종 일을 하시면서 정비 일을 네. 하시면서 글을 많이 쓰셨고 지난번에 그 하버드 퀴즈. 네, 하버드 퀴즈 요 책입니다. 요 책. 예. 네, 이 책도 아주 뭐 되게 잘 쓰셨어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쓰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글을 쓰게 된 동기요. 그거는 뭐랄까 맨 처음 동기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서점에서 성재 엄마를 만나고. 그러니까 그때 중사 월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셨고 애 낳았는데 돈을 어디 따로 벌 데가 없는 거예요. 군인은 겸직이 금지예요. 또 하나 급여가 많지는 않고 혜택은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 혜택이 당장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좀 용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청주시 사이트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네.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그걸 제안서를 써가지고 올렸어요.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양을 줄이기. 양을 줄이는 방법을 그거를 이제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래서 저는 이제 RFID로 해가지고서 체크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걸 올렸는데 그게 청주시에서 제가 1회로 시장상을 받았습니다. 1등. 이 중요한 거는 상금이야. 얼마? 상금이 그때 당시에 20만 원. 네, 그때 당시에 한 달치 생활 식비였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음식물 버리는 거, 아파트에 버리는 거 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네,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요 책, 그 다음에 요 책을 쓴 작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청주시에 써보니까 워낙 좋으니까 전국에 퍼진 겁니다. 그러면 네. 20만 원 벌자고 글을 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도전하셨어요. 네, 이걸 내가 써서 표현을 하면 되는구나. 네, 근데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 글쓰기다.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좋지만 그 동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다 해서 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독후감대에 넣으면은 한 3만 원 용돈 나오거든요. 3만 원 용돈 하고 그다음에 방송에도 그러니까 우리 남궁 네. 사장님한테 글쓰기는 생존이네. 그때 당시에 생존으로 시작했죠. 그 당시에 해리포터의 조앤 룰링 네. 그 자극을 받았습니다. 나도 될 수 있다. 했는데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을 표현하는 기술 그다음에 용돈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됐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1인 기업을 하시지 않더라도 그렇게 뭐랄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 글쓰기를 꼭 배우시면 뭔가 방법, 돌파구는 조금씩 다 생기는 것 같아요. 글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네. 방법과 기술과 도구를 가져라. 네. 네. 그러면 이 책에서 비즈니스 글쓰기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네.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 읽히는 글을 써라. 네. 내 마음에 두는 아무 글이나 쓰지 말고. 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글쓰기 이 네. 기본이 뭐예요? 비즈니스 글쓰기. 그러니까 제가 읽은 게 맞아요?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독자의 니즈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독자가 읽고 싶어하는 글을 쓰라는 겁니다. 답변을 다 써.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네. 사람들이 필요한 글을 써라. 독자의 니즈.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던 사업을 할 때도 독자의 그 사람의 니즈,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된다잖아요. 이 사람한테 어떤 목적을 쓰는데 그냥 내 마음에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쓰는데 듣고 싶어 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먼저 고객이 누군지 설정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 보면 대부분이 나한테 쓰는 글이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죠. 네, 일기. 네, 그리고 비즈니스 같은 글쓰기. 그러니까 내가 독후감을 내. 그럼 독후감에 누구를 대상으로 쓸 거야? 학생을 쓰지만 평가는 심사위원을 목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즈니스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글을 어떻게 쓰냐고 물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마음대로 쓰는 글을 써요. 그게 이제 그걸 안 배워본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읽히게 써라. 읽히게 쓰려면 읽는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안 좋아하는 걸 써라.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얘기인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가난해서부터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는 소설을 쓰는데 안 팔린다.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가 잠깐 보더니만 당신 글은 좋은데 문제는 상업성이 없다. 상업성이라는 건 네. 고객에게 필요한 글을 써라. 네, 고객이 흥미를 느끼는 글을 써라. 그러니까 자기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지 당신처럼 그치.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가버렸대요. 비즈니스는 손을 딱 든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대표적으로 사람들한테 다른 얘기하는 게 안나까레나를 얘기해줍니다. 그러면은 안나까레나고 브론스키하고 불륜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고전이고 막 영화 배우 안나카레나가 막 굉장히 이쁜 애 나오는데 원래 책을 읽어보면 그 책의 주인공은 젊은 대지주 총각하고 키티라는 좀 어리숙한 여자예요. 이제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때 레빈이 고민을 해요. 내가 대지주로서 사람들한테 착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지. 고민을 막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안나까레나가 치정소설을 하는데 이게 아니네. 근데 키티도 보면 레빈의 오빠를 돌봐주면서 진짜 성스러운 여자로 이렇게 딱 커가는거든요. 톨스토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냥 이 얘기를 썼으면 사람들이 읽을까요? 안 보죠.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정확하게 안 거예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쁜 여자의 안나까레나 그리고 브론스키의 미남 거기다가 불륜.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말은 그것도 비즈니스다. 안나까레를 보면서 야 톨스토이가 사람이 좋아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았구나. 사람들이 읽게 만들면서 자기의 주제를 넣었구나. 만약에 레빈하고 그 키티 얘기를만 그것만 읽으라고 해서 이게 뭐야 톨스토이가 뭐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안나까레나 그 얘기를 딱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빨리 들어가죠. 네, 빨리 들어가죠. 그러니까 또 조정래 선생님 정글만리를 기획할 때도 그때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젊은 여자 연애하는 얘기 듣는다고. 왜? 사람들이 가다가 보면 재미가 없거든. 정근말리 얘기도 보면은 그 젊은 커플이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비즈니스를 기본으로 이렇게 내가 중요한 얘기를 전달해 주는데 사람들이 읽고 싶게 만들면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기술이네. 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라는 거죠. 조정래 씨의 그 정글말리
책을 제가 KBS에 나가서 네. 분석한 적, 그게 진급 배경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요지도 있지만 주변의 양념들이 사실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읽게 만드는 거지. 아니, 만약에 중국에 대한 얘기를 썼다고 하면. 아무도 안 보죠. 아무도 안 보죠. 이거 무슨 인문서야 하고 던져버리죠. 근데 네.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본질로 봤을 때 이분이 이게 헬리콥터 정비사로서 하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글을 쓰는 기능적인 재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관점까지 간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배워가는 과정을 얘기를 해드리면 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직해서. 그래서 저는 혼자 책을 보고 혼자 배우고 막 40권의 책을 읽으면서 해봤거든요. 써보고. 그래서 그 40권의 책에 고점 정리 저 혼자 배운 걸 이 책에 본인이 쓰면서 느낀 근데 거. 가장 이용한 게 뭐냐면 공모전이에요. 공모전. 왜냐하면 공모전이 하나가 뜨면 앞전에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그렇지. 앞 대상작들. 맞아요. 그러면 이 대상작들을 5개를 읽어봅니다. 5년치 거를 쫙 읽어봅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샘플 읽어보면 이 분석을 하면서 습득이 됩니다. 그죠? 분석이 되면 내가 습득이 되고 분석을 보면서 심사위원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고객의 관점을 명확하게 네, 그걸 파악해서 두 가지 가는 거죠. 기능적인 거와 그 사람에 맞춰주는 거죠. 두 가지를 하면서 해보니까 수상 그 사례가 많아지더라고요. 네, 옛날에 독후감상도 많이 타고 병영문학상에서도 소설 부분 입상도 했고 공직문학상에서 비도리의 꿈이라고 해가지고 국무총리상. 그게 본인의 고객 설정을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잘한 거예요. 네. 내 책을 읽어야 된 독자가 아니라 내 글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심사위원을 고객으로 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작품들을 읽는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심사위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면 남궁용은 사장님만이 갖고 있는 고객이 읽게 만드는 글의 방법은 뭐예요?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어떤 거를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책에도 써놨을 건데 강렬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이제 훅이 딱 걸리지. 훅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굉장히 노력하고 연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 그런 걸 던지는 거죠. 그 질문에 독자나 심사위원이 훅 걸리는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답을 해나갑니다. 쭉쭉쭉 하다가 질문할 거리가 하나가 또 생겨요. 그렇지. 그 질문 또 던집니다. 네, 질문 또 던지고 또 하다가 한 3번, 4번 던지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딱 결론을 줍니다.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드라마랑 똑같잖아요. 드라마도 뒷부분 내용 남겨주면 딱 다시 훅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글을 쓰고 독후감을 쓰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줍니다. 질문을 던지라고. 그러면은 저한테도 답이 되거든요. 저 스스로도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 지식을 정리를 해나가면서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지는데 질문을 해나가서 쓰면은 교수님이 가르치는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되네? 집중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이 또 생겼어.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 우리 작가님이 하시는 노력은 뭐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빨리 털어야 돼. 저는 문장 기술을 기능적인 걸 욕구하기 위해서는요. 고전 소설을 유명하신 분들의 소설을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깊이 남들과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인문서와 역사책을 읽습니다. 최근에 읽은 위어드 결혼이 인간 세계를 바꿨다라는 거라든가 죽음의 심리학 역사책은 임용환 작가님의 고대 전쟁사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질 인간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책에서 썼습니다. 싱크뱅크 생각이 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질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 융합이 되지. 질문을 만들어서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언어화 시켰죠. 언어화 시켜서 그냥 떠다니는 생각을 떠다니면은 아무런 헛방입니다. 그거는. 그냥 희발성이 돼버려 없어지고 그죠? 그거를 써보든지 아니면 말로써 뱉어서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왜 사는 것인가? 딱 질문을 하면 산책을 하면서 강아지 산책을 주말에 오면 하거든요. 와이프한테 혼나가지고 하는데 그때 자문다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남들과 다른 생각, 그 다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책도 목차가 많은데요. 이걸 쓸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질문거리를 갖고 가요. 강아지랑 산책을 하러 갑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 정리가 돼요. 그럼 집에 와서 강아지 딱 묶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분들 글을 어떻게 쓰냐, 글 잘 쓰는 방법이 뭐냐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기능적인 거
을르리가 빼고 수동태 쓰지 말고 이런 거는 기능적인 거거든요. 진짜 본질은 생각을 깊게 만들고 내 생각을 그래요.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교수님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전략 독서. 내가 어느 부분에 궁금함이 생겼다. 그러면 6권, 7권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권 정도 사가지고 한 번에 다다다닥 읽으면 그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읽을 때 글을 어떻게 씁니까? 글을 연습하는 방법이 뭐예요? 따로 시간을 내면은 안 돼요. 뭘 쓴다고 생각하면 쓸 거리가 없어요. 어떻게 쓰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문서 같은 거 하나 정리해 가서 읽으시면은 끝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끝나는 면이 많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적어. 내 생각 맨 처음에는 요점 정리를 하는 식으로 적어요. 아무거나 적는 네, 요점 정리를 적어요. 그다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든 내 생각이 나와요. 생각도 적어요. 그다음에 다 쓰고 남았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참 출판사가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 빈장을 하나 딱 나눴어요. 그럼 빈장에다가 서평을 딱 쓰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2권 정도 아니면 이 책을 하시던지 해가지고 2권 정도만 하시면 딱 잡힙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작가님의 기대치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 나의 기초적인 무기거든요.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을 정리해서 내가 뱉어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글을 쓸 때 보면은 수동태 문장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만 그 군인은 명령을 많이 받고 그렇지. 수동적으로 살게 돼. 제 책에도 이제 그런 책임 안 지려고. 예. 자꾸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능동태를 바꿔가면서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니까 능동적으로 사고가 바뀌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책을 읽고 글을 쓰시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인 사고로 그렇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자율적으로. 네, 그렇죠. 1인 기업에서 필요한 게 글쓰기의 기본이에요. 기획, 진행, 통제, 협력. 능동적인 리더로서 새로운 삶을 가치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인기업 112 남궁용원 사장님께서 쓰신 평생 눈보는 비즈니스 글쓰기 아주 섹시한 제목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나눠보시니까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너무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 독자분과 그다음에 우리 김영원 교수님 제자분들 만나니까요 너무 좋고 가슴이 떨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글 못 쓰시는 분인데 책을 쓰면 브랜딩이 된다 해가지고 돈을 과하게 들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본질을 찾지 않으면 내 생각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 갖고 내 인생이 바뀌진 않는다.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글쓰기의 힘, 그러니까 조금씩 배워가지고 그 과정, 여기 보면 공모전으로서 내가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5년 걸려 노하우를 여기다 다 담아놨습니다. 두 분을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그분을 가리키니까 그분이 바로 산림청 문학 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맨 처음에 갖고 온 거는 진짜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여기 내용에도 에피소드 썼어요. 기장님 도저히 못 읽겠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가르쳐드리고 코칭을 해드리니까 성과가 났군요. 네, 성과가 바로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모전을 몇 가지 도전을 해서 수상을 받은다면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신다면 한 2년이면 될 것 같고 공모전 수상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써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마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긴가민가 했던 것들을 남궁 작가님을 통해서 뻥 뚫리지 않았을까. 네, 오늘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